자, 다음은요.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드릴 거예요. 근데 주제는요. 어제부터 우편 고지가 시작된 종부세입니다. 그래서 뭐 두 개 신문 기사 보시면은 같은 주제지만 관점은 다릅니다.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. 신문 대 신문 갑니다. 자,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. 종부세가 주제인데요. 비교해 볼 신문 여기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인데요. 일단 이 종부세 상황에 대한 관점이 이래요. 예측 빗나가서 100만 명이나 육박했다. 대상자가. 빗나갔다, 육박했다, 엄청 많다. 뭐 이런 뜻이 됩니다. 반면에 경향신문은요.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주택자 세액 비중이 3.5%밖에 안 됩니다. 이걸 가지고 폭탄이라고 합니까? 약간 이런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. 자, 한국일보는 부글부글 종부세입니다. 100만 명 시대가 됐다. 좀 더 보죠. 이게 앞서서보다 28만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94만 7천 명, 거의 100만에 육박한다. 그리고 금액으로는 5조 7천억 원에 달해서 부쩍 늘었다.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. 그냥 여기 이 빨간색 이 막대의 크기와 이 파란색 풍선 크기만 좀 봐주세요. 이렇게. 뭐 요런 모습이에요. 전체적으로 보면 다주택자 법인 이렇게 비중이 좀 크게 나오죠. 여기 일단 보세요. 민주당에서는 원래 여권에서는 80만 명 정도라고 예측을 했었어요. 그런데 실제는 100만 명 육박하니까 빗나갔다는 거죠. 근데 정부는 일단 국민의 98%는 상관없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이렇게 비판합니까? 이런 반발을 하고 있어요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경향신문은 올해 종부세의 89%는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에 부과된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 종부세 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겁니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기사예요. 여기 보면 다주택자가 48%, 법인은 41% 부담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비중은 3.5%에 그치고 있다. 그러면서 국민 98%는 종부세 무관하다. 이런 입장입니다. 자, 그럼요. 이와 관해서 뭐 관련 영상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굉장히들 본성이 아주 부글부글합니다. 도움이라는 과표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. 이중과세죠. 이건 뭐 세계 세제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. 바로 팔아서 뭐 현금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세금을 매년 이렇게 현금으로 생활비로 써야 되는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 보유세 내는 건 당연할 수도 있죠. 비싸더라도. 그것들을 거래가 자유롭게 되어야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수급은 꽉 막혀놓게 만들어 놓고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전세를 갖고 있던 거를 그 보증보세로 돌릴 거고요. 보증보세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도 그 비용을 더 올리겠죠. 자, 요 영상이 나가는 동안 두 분 현역 의원께 이 종부세 상황, 부과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,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, 그리고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. 먼저 김승원 의원님,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뭡니까? 핵심은 저는 억강부약 균형 발전이라고 적어봤습니다. 계속 말씀드릴게요. 예, 설명해 주세요. 사실은 이제 여야 합의로 지금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부과되던 종부세를 여야 합의로 11억 원까지 올렸는데요. 시가 한 16억, 17억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 부과 대상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시가 한 20억을 가진 분이 내는 종부세는 27만 원입니다. 27만 원이라 사실은 뭐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휘발유세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인데요. 사실은 다주택자 혹은 이런 많이 가진 그 법인, 기업에다가 부과된 이 종부세가 사실은 균형 발전에 쓰입니다. 지금 지방이 소멸될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돈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을 갖다가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전 그 국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내시고 지역에 약하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라고 세금 체계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김정재 의원께서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을 뭐라고 보고 계세요? 원래 종부세는 특별히 부자한테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종부세가 한 100만인데 이 중에 83%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 1가구 1주택은요. 공시지가 11억 이상이지만 다주택자들은 공시지가가 6억입니다. 6억 이상입니다. 이 사람들이 지금
80% 정도 되는 거예요. 이분들은 집이 두 채라는 거는 비싼 집들이 아니에요. 예. 시골에 뭐 집이 하나 있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부모님은 아직 사시고 계시고 예.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분들한테 갑자기 작년 대비 그리고 2017년 대비 3배 이상의 지금 종부세를 두들겨 맞은 겁니다. 세금 폭탄을 맞은 거죠. 가장 억울한 거는 나는 소득이 더 이상 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그랬냐. 왜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집값 올려놓고 나한테 세금 내라 그러느냐. 이게 문제거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당장 현실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예.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만 내는 세금 폭탄이 되고 결국은 오른 세금은 결국은 내년쯤에 전월세로 또 전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리고 이거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반드시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. 자, 일단 부과는 됩니다. 뭐 고지가 되는 거니까요. 자,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? 이거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두 가지 기사가 있어요.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. 정부의 설명에 대한 좀 비판한 거예요. 뭐 국민 한 2%, 그러니까 98% 국민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 인구 수 대비라는 거예요. 부과 대상자하고. 근데 가구 수로 따지면 4%, 수도권의 유주택자로 좁히면 10%나 된다. 이런 걸 봐야지 왜 정부는 자꾸 2% 얘기만 합니까? 라고 비판을 해요. 다음 보겠습니다. 자, 다주택자들 이거 버티기 할 거다 아마. 그리고 비싼 전월세 더 오를 거다. 여기에 전가가 되지 않을까. 이런 걱정도 또 하고 있습니다. 김정욱 정국장님, 정부는 어떻게든 숫자를 좀 약간 줄이려는 의도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게 보면 10년 전에 약 2천 몇백억에 했던 그런 종부세가 지금 그 10년 사이에 5조 7천억 거의 20배 이상 올라갔고 그 대상 인원도 20만 명이었다 100만 명 5배 이상 올라갔는데 전 세계에 이런 식의 세금 부과가 있는지가 정말 의아하고요. 두 번째는 지난번에 기재부가 19조 원의 추가 세수를 얻었을 때 민주당에서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느라고 그 세수를 그대로 더 걷는 거를 예측을 못했느냐고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보면 18만 명이나 더 세금을 더 걷게 됐으니까 이 예측도 완전히 틀려서 그 이전에 했던 얘기가 말이 안 되고 예. 제일 중요한 세 번째 98%고 2%밖에 부과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정부가. 그런데 정부의 목표가 뭡니까?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납치를 당하잖아요. 단 한 명의 국민이 납치가 당해도 국가가 전부 다 동원돼서 그 국민을 구하려고 해요. 2%의 국민이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 세금 부과가 정당한 것이냐 옳으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98%대 2%, 몇 퍼센트대 몇 퍼센트 그동안에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게 했던 그 습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아무튼 여러 가지 비슷해. 이게 또 대선 앞두고 와서 이게 정치권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.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? 요거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. 어떤 영향이 있을지. 다음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간단히 소개만 좀 드려야겠습니다. 다음 보시죠. 경찰 얘기입니다. 자, 필기 성적이 합격을 좌우한다. 경찰 합격이에요. 몸살이는 경찰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냥 경찰 채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 여기 보시면 경찰관 선발 후 교육과정도 문제다. 퇴출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한다. 그리고 공무원으로 경찰 택한 경우 많다. 그냥 직업으로서 공무원으로 택한 거 아닙니까? 이런 지적이에요.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정치권에서 논쟁인데 이윤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 선발 이게 성비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제압 능력 자체로 봐야지 여성 남성 이거 아닙니다. 뭐 이런 논쟁이 좀 벌어지고 또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남경 여경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자칫 또 젠더 갈등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우려들 내놓고 있습니다. 자,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